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주말에 미증시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현 구간에선 언제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고 설사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역시 반등 구간, 그로 잘하면 올해 진바닥고 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중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고요. 목표가는 정석대로 21선 전후, 그리고 피보나치로 38점 이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여기부터 그 이상은 고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흐름은 밑에 차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륜시는 단기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향후 흐름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정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고 관세 노이즈 때문에 이 핑계로 어차피 받아야 할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했죠. 또 주가 많이 빠지면 역사상 주식 비중을 최대로 하고 있는 미국민들이 지갑이 얕아지고 그럼 소비를 못하고 그럼 경기가 빠르게 하강을 해서 정말로 침체가 올 수도 있기에 이를 잘 알고 있는 트럼프가 미국이 주가를 나락으로 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단 월봉상에서는 3대 지수 모두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고점 대비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자리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향후 차차 알려드리겠고 이륜시의 진바닥은 아직 멀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도 중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막대한 이동성을 다시 풀어대고 있고 또 우리도 부동산으로 자금을 때려내고 있어 이 낙수효과가 증시 하방을 지탱하고 점진적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했죠. 이륜시는 작년부터 이 효과로 장이 이렇게 버티고 올라온 건데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이걸 얘기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사람들이 주감대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 3.56% 정도 되죠. 이걸 배당 주식을 사서 배당 받아서 갚고 시세 차익이나 다른 국장이든 미장이든 주식 재투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요. 이 효과를 낙수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우리 주식은 부동산 정책을 아주 잘 봐야 하는 건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저 인기 있는 섹터 종목만 떠들어 제끼고 있는 겁니다. 해서 부동산에 또 돈 푼다고 하면 장이 차나는 거고 대출 좀 줄인다고 하면 조정받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우리 국장을 투자하는 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거고 엉터리인 겁니다. 이 얘기를 안 해주는 전문가란 넌들도 마찬가지고요. 암튼 예서 우리는 올해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갑니다. 상승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면서 그냥 더 갑니다. 가야 합니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 많은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절대 아닙니다. 싼 건 맞지만 이건 명목상 싼 거지. 한마디로 성장하는 산업이 없기에 모든 지표에서 안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데 싸면 싼 거지만 미래에 돈을 못 벌 게 뻔한데 지금 싸다고 싼 게 아닌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해서 섹터 종목 선택을 아주 잘해야 한다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도와 매크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공매도 재개는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공매적으로 야당 대표 이심과 탄핵 여부가 중요한데요. 누차 강조드린 대로 우리는 투자자로서 투자에만 집중하면 되는고요. 한마디로 둘 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장이 하방 변동성이 나오면 그건 기회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4월 2일 상관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트럼프가 유연성은 있다고 말했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를 기점으로 시장이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불확실성 해소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뉴스의 팔자를 보일 것인지만 보면 되는데 쉽게 4월 2일 전에 장이 많이 올라 있으면 불확실성 해소로 선반영이 된 것이기에 뉴스의 팔자가 될 것이고 못 오르고 선조정이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로 강세로 작용할 것이다 보면 됩니다. 이륜시나 우리가 빠지면 기회일 뿐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요. 관세가 시작이 되면 더 이상 변수가 될 이슈와 이벤트는 없죠. 해서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것이고 이는 결국엔 실적 성장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해서 올해 주도주 나올 것이고 어쩌면 먼저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암튼 보석들을 부지런히 매수 하는데 집중을 해야 함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현재와 향후 시장 구도와 환경을 잘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아래 코스피 나닥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나스닥 일봉 이중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려 하는데요. 결국엔 2060대 크루스맨이 동그라미에 의한 반등이라 보시면 되고요. 목표치는 정석대로 21선 전후도 원째 동그라미로 보시면 되고 이후 다시 한 번처럼 이중바닥 쌍바닥을 만들고 갈지 아니면 두 번처럼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진바닥을 치어갈지를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후장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만 이건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되고 매니 네모칸을 보시면 굵은 녹색선 남색이 6121선인데요. 데크로스가 임박했죠. 이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중장기 이평선인 이놈들이 데크가 난다는 건 뭔 뜻인지 아셔야 한다고 했죠. 또 미증시 시총상위 마소 애플 엔비디아 등은 벌써 6121선 데크가 났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정에 진입을 했다는 뜻이고 지금 반등은 질적 반등이라는 겁니다. 해서 이놈들도 여기서 다시 바로 대세 강세량 간다고 떠드는 놈들은 완전 엉터리고 여기에 속아서 추격 매수하면 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코스피 일봉 이런 분석 누가 해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으니 잘 참고하십시오. 현재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이 그림처럼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A처럼 12345가 B처럼 리딩 다이아고널로 1파가 되는 거고요. 2파가 조정이 위 그림처럼 조정이 나온 뒤에 상승 칸파가 나옵니다. 이때 3파는 아주 강력한 거죠. 파동에서 3파가 가장 길고 크다는 건 기본이고요. 해서 이번에 지수가 2700점 이상까지 올라주면 아주 좋고 또 가능성 열어두고요. 그리고
2파 조정이 올 땐 어쩌면 2500불 안 깰 가능성도 크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딩 다이아고날은 아래 1.2.3번 같은 패턴이 있다는 것 아시면 되고요. 이거 정말이지 누구도 안 알려주는 겁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암튼 이 패턴대로 간다면 올 봄 여름은 아주 좋은 장이 온다는 뜻이겠죠. 차승 3파동이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미래를 먼저 예상하고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지 그냥 갑니다 오릅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올해도 지수는 상승하지만 대세 강대장이 아니고 점진적 박스권 우상향이라고 했죠. 즉 우상향하지만 박스권이라는 건데요. 이런 박스권장에서도 주도주는 반드시 나오는 거고 또 그에는 그에 주도하는 섹터 종목이 나오죠. 주도주는 지수보다 먼저 움직인다 라고 하기에 주도주는 벌써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나중에 가보면 아는 거지 이게 주도주 확실합니다 하고 베팅하고 하는 건 아님을 아십시오. 해서 가능성 있는 섹터 종목을 즉 보석들을 골고루 매수해서 가다가 지켜보면서 확실하다 가능성이 높다 라는 판단이 서면 비중을 더 실고 하는 것임을 아십시오. 그래야 바닥에서 사서 안전하고 편하게 대박을 내고 계좌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 맨날 그때그때 이슈와 이벤트로 인기 있는 종목만 추격하고 단타하고 잦은 매매하면 절대 수익 못 낸다는 거 명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22년부터 저는 초지일관 이런 전략으로 주도주를 잡아내드리면서 대박을 내드렸었죠. 이걸 봐오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암튼 지금은 향후 주도주감을 부지런히 매집하고 집중해야 함을 아십시오. 맨날 하는 얘기고 강조되지만 지금 본인들의 계좌를 보시면 답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마이너스하면 미래도 뻔한 겁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지 명심하십시오. 스타 종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 건데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전망은 여전합니다. 삼전은 201선 점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한익은 여전히 안 본다 했습니다. 정차가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분들 안 계시죠. 관세 때문에 못 가고 빌빌거린다고 다들 안 쳐다보지만 이럴 때 사모아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강조되었던 모스는 장기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하고 신고가를 내고 있죠. 대단한 모멘텀들도 얼마나 강조를 드렸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기아현대차도 좋죠. 잘 간수해 가시면 되고 조정 시에는 노리셔야 하는 겁니다. 웅신료도 이제 시작일 뿐인 거죠. 업종 차트를 보시라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봤다면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가 뭔 얘긴지 아실 거고 그럼 대응 전략도 쉽게 나오는 거죠. 이젠 싸게 살 종목이 없고요. 종목에 따라서 많이 오른 건 비중 줄이고 내려오면 다시 채우고를 하면서 다시면 되는 겁니다. 화장품은 애매하다고 했죠. 여전히 ODM주만 보면 되는데요. 급할 건 없고요. 싸게 산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현 시점은 관망이고 내려오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법 개정이 안 되면 안 되랬다는 거 계속해서 느끼고 계시죠. 한화에어로스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개같은 짓을 하고 투자자를 개돼지로 보는지 말입니다. 해서 창법 개정은 대사에서 된다고 봐야 하는 게 맞고요. 이에 수혜주를 잘 봐야 하는데 지주사 자산주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교집함이 응시유주에 많다는 것 힌트 드립니다. 또 창법 개정 밸류업의 상징은 금융이고 이 중에서도 증권사라고 했죠. 메리츠 금융지주를 보시면 안다 고 했는데요. 대체거래소까지 생기고 또 공매도가 재개를 하면 증권주가 수혜주죠. 증권업종 차트도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답을 알 수 있을 거라고요. 대형증권사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한영주도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디어 기획사 게임인데요. 미디어 게임은 원체 짓눌려 있어서 분명히 해먹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애매한 구간이고요. 본격적인 메이저 유입 구간이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보면 되고요. 기획사는 여전히 돈 잘 벌고 하지만 그렇다고 현 구간에서 막 들어가기엔 바닥에서 많이 올라서 애매합니다. 주황시에만 살살 모아가는 전략 쓰시면 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SM, YG, 하이브를 보시면 되고 JYP는 당분간은 관망이고요. 계열로 움직이는 중소형주들은 아직은 변동성이 크니 시켜만 보시는 게 좋다 봅니다. 전주는 길게 보고 가야 하는 거라고 했죠. 향후 충분히 조정이 나올 때만 보시면 됩니다. 구설주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부양 효과와 구두 조정의 살아남은 대형주들의 잔치 그리고 SMR 수혜라고 했죠. 급할 건 없고요. 많이 빠질 때 보시면 됩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네카오는 미장에서 빅테크들이 5121선 데드크로스이기에 극할 거 없겠죠. 단 카카오는 정권교체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탄핵 여부가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버티다가 한덕수까지 기각이 되니 약세인데요. 글쎄요. 탄핵 여부도 주가를 보면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후각은 공매도 재개의 직격탄이고 또 부실 종목 퇴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누차 강조드린 거죠. 과거에는 회계법인 돼서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잘 안 통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 예가 오늘 DMS가 보여주었고요. 또 조미라 7080%이라고 했는데 밤새 안녕할 수 있는 놈들 앞으로 많이 나올 거란 거 뻔한 거죠. 대주주가 튀려고 주가 좀 올려놓고 밤새 안녕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매도 세력의 소중한 먹잇감일 거고요. 특히나 중소형 부실주들은 투자 종목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저금리에 비조 연명하다가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작년에 엄청 알려드렸고 강조되었던 거고요.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조금만 알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영업자만 줄폐업하고 디전하고 있나요?
당연히 중소형 기업들도 똑같은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니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암튼 개인적으로 보유한 종목이 설사 물려있더라 해도 돈 못 버는 좀비 기업이라면 휴지될 가능성 증후구라는 것 아시고 잘 대응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연도 차트를 보면 결국엔 대주주들이 다 털고 나온 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 대량 거래가 왜 터졌겠습니까? 분명히 상태각이라고 했고 밤새 안녕할 수 있으니 절대 손대지 마시라고 했죠. 우리 회원님들은 단 한 분도 당한 분들 안 계실 거라 봅니다. 지금 저기 유명한 한 거시기 방송, 과일방송 등에서 이거 추천했다가 깡통 차게 한 전문가들 좀 되는데요. 방송국에서도 단수해주고 댓글 싹 다 지우고 난리입니다. 아주 이렇게 하니 밖에 있는 개미들은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방송을 해대니 멋모르는 개미들 계속해서 유입되고 또 깡통 차고 회원들 물갈이 또 물갈이 이거 되는 겁니다. 깡통 찬 회원들은 글 올려봐야 싹 다 삭제당하니 어디 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처당하는 겁니다. 게다가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회원 물갈이 되는 거란 겁니다. 이게 이 바닥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다 누굴 탓할 게 아니라고 했죠. 본인들 잘못인 겁니다.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옥석 가리기를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혹해서 나온 결과인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암튼 이에 2차 전지가 죽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 구도는 바이오가 버블의 버블이라서 또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내려오고 이 자리를 2차 전지와 소부장이 채우는 구도가 뻔한 거였고 또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양아치 짓을 하고 삼성 SDI가 개같은 짓을 하고 그냥이 저러고 하면서 스스로 무너졌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버는 수밖에는 바이오는 공매도 타겟 1순위라고 했으니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소장도 일단은 3전을 사서 묵직하게 크게 베팅해서 가더라고 그 뒤에 보는 게 정석이라고 했으니 여전히 이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이슈나 테마 등도 나오지 않고 하죠. 이유는 공매도 재개와 퇴출이 강화되면서 좀비가 많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눈 가리고 아울할 수 없어서 세력들도 손 놓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덱스, 대형주 전세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했죠. 왜 그런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잘 새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주, 유통주 등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나오고 또 퇴출 종목들도 나오고 하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름은 짜내고 새살을 돋구어야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보유한 중소형주는 얼마가 물렸다 하더라도 실적 잘 확인하시고 또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을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휴지될 종목들 무더기가 나온다 했고 또 지금은 실적이 나온다 해도 성장이 없는 놈들은 주가가 질질거리면서 바닥 없는 대세 하락세를 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향후 주로주를 부지런히 매집해야 할 때지 이것저것 이슈나 테마 따라다니면서 단타치고 자등 매매하는 때가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 싸게만 사서 엉덩이 무겁게만 하면 무조건 수익 나는 장입니다. 참전 두고 보시자고 했는데 잘 산 분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무조건 수익만 내리드실 겁니다. 왜냐고요? 수익내는 방법을 터득하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분들은 지금 함께 하셔야 한다고 했죠. 늦지 않게 오셨으면 합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바꾼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